교육제도 만들고 있잖아요. 그럼 이제 통육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의과대학 연구 중심, 전통적인 연구 중심 의대는 안 남는 거 아닌가요? 혹시 6년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오히려 환자 보는 것보다 더 낫지 연구하는 쪽으로 갈 기회가 더 적은 거 아닌가요? 혹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 같은 경우에 그 6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는 예를 들면 연구 중심 쪽으로 가겠다면 연구 쪽에 좀 커리큘럼이 강화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공공의료 쪽으로 가겠다면 그런 특성화 대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6년이라는 기간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쓰면 그래서 그 벽을 허문 거라서요.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 뭐 예과 2년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프로덕티브하지 않고 막 그래서 이제 통육년을 해놓으면 오히려 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기초 뭐에서 하는 해부 생리 생화학 이런 거를 밑으로 내려갔고 오히려 애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미국식 갭이어 같은 걸 좀 주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? 아니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의인문학적인 교육이나 옛날 예과에서 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의평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간은 확보가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대학이 좀 자유롭게 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약간 우려가 있는데요. 이게 뜻은 잘 알겠고 충분히 이해하는데요.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뭐 평가 인증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소화해낼 수 있냐도 따져봐야 되는데요.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이 그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육을 바로 받았을 때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그 다양성의 교육을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6년제가 아니고 미국처럼 그냥 학부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오는 시스템이 더 적절하고요. 그리고 지식의 양이 많아졌는데 이걸 다 가르칠 수도 없지만 또 반대로요. 이걸 무조건 줄일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약간 저는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. 4+4나 6년제나 다 장점이 있고요. 저희 경험을 해보면 두 개를 같이 갔을 때 오히려 많은 좋은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의대 정원 늘리면서 4+4 제도를 하고 싶은 대학에 부활시켜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육년제 가면서 지난 20년 동안 의학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의대를 졸업해도 환자 진찰 한번 제대로 못한다. 그래서 뭐 오스키 등 뭐 해갖고 그 임상의학 교육을 굉장히 실행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. 그 와중에 제가 가르치는 양리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120시간을 의대 학생한테 가르쳤는데 지금은 50시간도 안 가르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들어가도 뭐 심장 양리할 때 조금 들어가고 뭐 신경 양리할 때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의대 학생들이 기초교수 선생님 얼굴이나 이름도 잘 모릅니다. 그리고 기초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심장에 이런 질환을 너네들이 진단하고 치료할 때 거기에 이런 기초가 필요해. 그렇게 해서 잠깐 가르치는 거지 과학적인 의미에서 기초의학 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하나 느끼는 거는 외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사과학자 하러 박사를 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이 학교 출신 그러니까 학생들의 공통점은 아직도 기초교육을 많이 하는 그 의과대학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 출신들은 기초에 대해서 프렌들리한 감정을 갖고 있고 기초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기초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의학교육도 지금 많이 이제 그 기초의학교육을 강화하는 방향, 특히 적어도 의사과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기초의학교육을 좀 제대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요. 아마 이제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가 그런 방향으로 의학교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궁극적인 거는 뭡니까? 국가발전, 아까 얘기한 미래 먹거리.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왜 이걸 키워야 되는 거는 지금 이대로 가면 어느 기업에 어떤 업종이 국가 나중에 먹고 살겠습니까? 유일하게 남은 게 바이오밖에 없다고. 헬스케어, 바이오. 근데 거기에 MD가 좀 들어가야 되고. 안 가고, 그대로는.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. 병원장은 있어도 학장은 잘 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세브란스, 신촌
지금 연세대 신촌 제브란스 병원장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지만 연세대 의대 학장은 잘 안 보이고요. 물론 뭐 학교에서는 잘 보이겠죠.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인식은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많이 접촉하지만 사이언티스트의 겸하고 있는 의사는 잘 안 보입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융합 의사과학자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한 이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지 않느냐. 이렇게 너무 임상 위주로 환자 치료 위주로만 움직여왔던 그런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. 저는 뭐 포스텍 카이스트 걱정되는 건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제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요? 그 포항에서 시민 골기대회 하시던데요. 포스텍 병원 지역 짓고 의대 설립해달라고. 와,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뭐 물론 뭐 거기 말고도 지방에서 뭐 목포에서도 올라와서 시위하고 막 시위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미 경북에는 안동병원이라는 잘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포항에 그 병원 하나 만들어서 그 지금 생각하시는 병원 만들면 매년 적자할 텐데 과연 그걸 적자를 포항시나 포스텍이 메워준다는 보증을 한다면 저는 오케이 합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포항에 우수한 의사를 갖다가 초치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의사나 교수를 모시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. 그 다음에 대전에는 이미 충남대도 있고요. 건양대도 있고 다 큰 병원들이 있는데 굳이 또 뭐 배우병원이 필요해서 카이스트에 했던 큰 병원 하나 만든다? 그것도 저는 뭐 별로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병원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든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저는 의사과학자에 대해서 두 대학도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다음에 신규 정원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뭐 의사과학자 정원을 늘리는 방식도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저는 이미 그 의사과학자 근처에 가 있는, 그러니까 이 연구중심병원을 하는 의사든 간에 임상에서 이걸 뭔가 좀 해보고 싶다, 이거 좀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이것도 뭐 개발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임상 의사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분들은 이미 새로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의사과학자로서 더 잠재력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얻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현재 이미 대학병원 임상 현장에 있는 그런 의사들이 이렇게 의사과학자로 같이 지금 진료와 연구의 비율이 8대1이라 그러면 5 정도로 최소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개업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개업이나 지방에 있는 의사들도 있다 보면 그 지역에서 특유의 어떤 지역 환경에 맞는 뭔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많을 겁니다.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, 일본은 뭐 그런 지역 무슨 중개센터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.